오랜만에 소니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그는 이번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팀 승리에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리고 그간의 마음고생을 털어내듯 한껏 환호했는데요. 특히 최근 대표팀 내분 사태로 마음고생이 컸던 아픔을 골과 함께 날려버리듯 함성을 지르는 모습이어서 더욱 눈길을 끌었습니다. 지난 3일이었죠. 토트넘은 2023-24 시즌 프리미어리그 27라운드에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3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손흥민은 히샬리송이 부상을 입어 전력에서 이탈한 바람에 리그 기준 8경기 만에 최전방 스트라이커 포지션에 배치를 했습니다. 손흥민은 이미 시즌 초반 히샬리송이 극도의 부진에 빠져 있을 때 공격수로 나서 훌륭한 역할을 해낸 바 있는데요. 이후 원래의 포지션인 왼쪽 측면으로 돌아갔으나 히샬리송의 공백이 생기자 공격수 역할을 다시 수행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최전방을 맡게 됐음에도 손흥민은 경기 초반부터 활발하게 움직이며 기회를 엿보는 등 전혀 문제없는 모습을 보여줬죠. 이날 토트넘은 전반에 볼 점유율에서 크게 앞섰지만 골은 쉽사리 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후반 14분 선제골을 허용하며 끌려다니는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토트넘 선수들은 계속해서 골문을 두드렸고 후반 32분 티모 베르너의 동점골을 시작으로 순식간에 역전에 성공했습니다. 토트넘의 압도적인 경기의 마침표는 역시나 캡틴 소니가 찍었는데요. 후반 43분 하프라인 부근에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들어 침투 패스를 받은 손흥민은 빠른 드리블 돌파에 이은 슈팅으로 환상적인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후 팬들의 뜨거운 기립박수를 받으며 교체돼 벤치로 향했죠. 경기 후에도 팬들의 지지는 압도적이었는데요. EPL 사무국이 팬투표로 선정하는 경기 최우수 선수격인 맨 오브 더 매치에서 58.1%의 득표율로 2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이번 시즌에만 9번째 MOM 선정이었습니다. 또한 축구 통계 매체 후스스코어드닷컴은 손흥민에게 팀 내 최고인 평점 8.1점을 부여했고 또 다른 매체 소파스코어도 7.9점을 부여했죠. 이뿐만 아니라 세부 기록도 훌륭했는데요. 손흥민은 이날 89분을 뛰면서 팀 내 최고인 5개의 슈팅을 시도했고 35번의 터치와 키패스 3회 등 여러 방면에서 좋은 역할을 해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의 뛰어난 활약에 대해 만족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는 운이 좋게도 나는 좋은 스트라이커들과 함께할 수 있었다. 손흥민은 모든 면에서 엘리트인 선수다. 그가 이미 좋은 선수임을 알고 있었지만 매일 그와 함께하면서 느낀 게 그가 인간적으로도 모범을 보이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이번 경기 전부터 팬들의 기대를 모았던 것은 바로 손흥민이 팰리스 킬러라는 점이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열린 팰리스와 10라운드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린 손흥민은 이날 경기까지 득점을 올리면서 팰리스 킬러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특히 노란색 유니폼을 입는 팀을 상대로 강하다고 해서 양봉업자라는 별명도 있을 정도입니다. 결국 이날도 이변은 없었으며 토트넘은 3대1로 역전승을 완성했죠. 이날 손흥민과의 경기를 가장 즐기고 기뻐했던 선수가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제임스 메디슨이었습니다. 그는 클루세스키와 베르너, 존슨과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매 경기마다 중요한 기회들을 다 날려먹는 바람에 잔뜩 화가 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영입됐던 베르너는 경기 내내 별다른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었죠. 첼시 시절에 보여준 치명적인 결정력 부족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앞선 리그 5경기에서 2개의 도움을 기록 중이던 베르너는 이날 경기에서 결국 골을 터뜨렸습니다. 베르너는 골을 넣은 후 곧바로 왼쪽 골 프레그 쪽으로 향하며 세레머니를 펼쳤지만 토트넘 동료들 누구도 베르너에게 달려와 축하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죠. 따지고 보면 베르너의 이날 데뷔골은 사실상 전반 17분 확실한 선제골 기회를 날린 것에 대한 반성이기도 합니다. 당시 베르너는 손흥민의 패스를 받아 하프라인 부근부터 홀로 드리블로 골문 앞까지 가며 골키퍼와 1대1 찬스를 만들었지만 슈팅이 골키퍼 손에 걸리고 말았는데요. 이 골로 손흥민의 도움을 날린 베르너는 팬들로부터 야유를 받아야 했습니다. 결정적인 단독골 찬스를 놓치자 손흥민은 바로 달려가 베르너의 뒤통수를 때렸고 이어 제임스 메디슨 역시 같은 부위를 가격하는 모습이었죠. 경기 후 베르너에게 손흥민이 뭐라고 말했냐고 묻자 계속해라며 독일어로 격려했다고 밝혔는데요. 베르너는 이런 손흥민의 격려 덕에 자신감을 되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토트넘은 지난 4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시즌 초반 선두를 달렸지만 살짝 기세가 꺾이며 순위도 떨어졌으나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며 점차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리그 5경기 무패를 기록 중이었지만 울버햄튼전에서 패한 상태였죠. 이에 대해 메디스는 토트넘 경기를 지켜보는 게 끔찍했다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위기에 빠진 토트넘을 구해낸 것은 캡틴 손이었습니다. 손흥민은 2개월여 만에 득점포를 가동하며 팀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소니가 돌아온 뒤 경기에서 대승을 거두자 메레스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는 경기가 끝난 후 소니와 뛰는 건 정말 즐겁다면서 우리 팀에서는 공격 라인에 손흥민 같은 우수한 선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컨디션이 최상이 아니더라도 경기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니는 내가 몇 년간 지켜보며 사랑했던 선수다. 난 이런 말을 잘 하지 않는데 그는 진정한 월드클래스다. 라며 손흥민에 대한 애정을 한껏 과시했죠. 하지만 메레스는 실력뿐 아니라 손흥민의 사람 됨됨이에도 반한 모습이었는데요. 팀 동료가 되기 전부터 메레스는 손흥민에 대한 인상이 좋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레스터에 있을 때만 해도 전혀 모르는 사이였는데 경기가 끝나면 자신에게 다가와 악수를 하고 포옹을 하며 선수로서 자신을 칭찬하던 소니가 놀라웠다고 덧붙였죠. 그러면서 손흥민은 사람들에게 기꺼이 자신의 시간을 내어주고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따뜻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는데요. 메레스는 이어 소니의 그런 마음이 집단 전체에 전염된다. 소니에 대한 칭찬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는 훌륭한 캡틴이자 훌륭한 친구라고 덧붙였습니다. 어느덧 손흥민과 메레스는 토트넘의 든든한 공격 조합이 됐는데요. 메레스는 케인이 떠난 후 다시는 브로맨스가 없을 것 같았던 손흥민을 다시 웃게 만든 선수입니다. 두 선수는 골을 넣은 뒤엔 다트 던지기나 카메라 세러머니도 함께 선보이곤 하죠. 팬들은 그런 두 선수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합니다. 메레스는 플레이메이커로서 손흥민의 든든한 조력자가 됐고 지난 시즌 다소 저조한 활약을 한 손흥민은 이번 시즌 메레슨과 좋은 시너지를 발휘하며 다시금 폼을 끌어올리고 있으니 말이죠. 이미 손흥민과 메레슨 역시 서로의 능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데요. MBC 스포츠에 따르면 손흥민은 메레슨에 대해선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는 엄청난 퀄리티를 지니고 있으며 지난 몇 년 동안 EPL에서 뛰어난 활약을 했다. 그는 정말 빛이 나는 스타 플레이어다. 그는 토트넘에 많은 것을 가져올 것이다. 정말 열심히 훈련하며 우리가 놓친 무언가를 갖고 있는 선수다. 내 주위에 그런 선수가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다라며 극찬을 쏟아낸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달 7일 막을 내린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은 손흥민에게 또 한 번의 아픔을 준 기억이었습니다. 손흥민은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우승을 위해 주장원장을 차고 나섰으나 4강에서 탈락하고 말았으며 여기에 4강 요르단전을 앞두고 이강인과 충돌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축구계에 큰 충격이 있었죠. 뒤늦게 이강인이 사과해 일단락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손흥민은 오른쪽 손가락 탈구 부상까지 안게 됐는데요. 이후 팀에 복귀하자마자 경기를 소화했으나 손흥민은 아시안컵 직후 시기를 인생에서 가장 힘든 한 주였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 브라이튼전부터 경기에 나선 손흥민은 그간 꿀맛을 보지 못했으나 이날 오랜만에 득점에 성공하면서 다시 본래의 모습을 찾아가고 있는데요. 이제 토트넘은 10일 에스턴 빌라 원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손흥민과 메레슨이 또 한 번 미친 조합으로 진검승부를 보여주길 기대하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댓글 부탁드립니다.